2023년 9월 29일 금요일 아침 7시 22분입니다. 오늘이 이제 추석이죠. 추석날 아침입니다. 저는 방금 그 부산 서구 대신동에 어제 아래 금요일날 갔다가 금요일날 금요일이 아니고 수요일이죠. 27일날 수요일날 이제 조금 일찍 퇴근해가지고 한 오후 3시 반쯤 퇴근했어요. 퇴근해가지고 대신동에 좀 갔다가 그러니까 이틀 밤을 잔 것 같네요. 수요일, 목요일 이틀 밤 자고 오늘 금요일 지금 이제 김해로 가는 겁니다. 27일날 그러니까 27일 수요일날 새벽 2시 반쯤 돼가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장 유창훈 판사죠. 유창훈 판사가 영장 기각을 해가지고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어요. 조금 대기하고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막 축제 분위기죠. 축제 분위기고 민주당 안에서 수박들이라고 있어요. 수박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표로 이제 조홍천 의원이라든지 이상민 의원, 서른 의원 등을 비롯해서 한 40여 명 정도 되는가 본데 이분들은 아마 22대 총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내년 2024년 4월 10일인데 그때 민주당 공천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도태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를 이제 탄핵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건 아직 내가 보도를 잘 보지를 않았고 그래요. 내가 영상 기록을 지금 남겨 놓습니다.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우리 총재님이라 해야 되나? 이제 여러분들이 보니까 어제는 제가 그 변희재의 진실투쟁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한 구독자가 약 한 9,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주로 이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님을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로 보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은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되면은 아마 내일이죠. 내일 9월 30일 날 토요일 그리고 10월 1일이 일요일인데 내일 모레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하늘궁에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에 있는 그 하늘궁에서 강의를 하시죠. 강의를 하게 되면은 그 서울 경기도 요 수도권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아주 열정이 뛰어나신 분들 허경영 신인님을 적극적으로 밀고 따르고 이러시는 분들은 직접 가서 들어요. 유튜브를 듣고 직접 가서 거기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그 외에 수도권은 아니니까 이게 이제 부산, 경남 이런 게 이제 좀 멀리 좀 떨어져 있는 분들 중에서 지지자들 또 해외에 있는 지지자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그 허경영 총재님의 그 유튜브 방송을 듣습니다. 그거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거를 안 들으면은 안 되죠. 그거를 반드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지. 예. 그걸 안 들으면 사람이 이제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은 자기 자녀가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에 안 가는 것과 같다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돼가지고 말이지. 자기 아들이나 딸이 결혼을 하면은 그 결혼식에 안 가는 것과 같다고. 그 안 갈 수가 있는가? 몰라. 그 안 가는 것도 내가 안 봤어요. 어디서 봤느냐니까. 내가 그게 그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에 자기 그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부모들이 볼 때는 그분은 남자인데 그 대상하는 시집가는 장가가면 상대방이 이제 그 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이지. 그 며느리 될 사람이 너무너무 이제 부모님 입장으로 봐서는 마음이 안 맞는 거야. 그런데 자기 아들은 꼭 저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결혼식에 불참했다는 그런 것도 내가 들었는데 그거는 뭐 진짜 그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마치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과 같은 그런 확률이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 결혼하면은 다 참석하잖아요. 그렇듯이 허경영 총재님을 열정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 분들이 이제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와 있는 분들이고, 그 변희재의 이제 진실투쟁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뭐냐 하면은 변희재님의 그 진실성을 보고 그분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따르는 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방이 있어요. 나는 이제 이 방에도 가입돼 있고 저 방에도 가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혁명당 여기도 이제 아주 내야 가입돼 있고, 그런데 국가혁명당 여기는 이제 내가 이제 매월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죠. 2016년 5월달부터 냈으니까 조금 그 초창기에 속해요. 앞에도 상당히 앞에서 속해요. 뭐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2017년, 2018년에 많이 들어왔어요. 2019년도 들어오고, 뭐 총선 이후로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2017년 조금 일찍 들어왔다 하면은 2017년, 뭐 2018년에 거의 대부분이 많이 들어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2019년에 국가혁명당을 창당하고 그랬는데, 국가혁명연대 발족할 때가 2017년 3월 1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2016년도 5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좀 상당히 빠른 축에 속해요. 그때부터 이제 회비를 내고 있지만은 또 기타 뭐 모든 것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뭐 대천사만 안 받았다 이 뿐이지. 대천사만 안 받았다 뿐이지 뭐 딴 거는 거의 다 동참을 다 했어요. 뭐 크로바 하면은 아시는 분은 알고, 총선도 출마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하늘궁에 땅을 조금 이렇게 뭐 할 때도 그때도 참석했고, 구체적인 말은 내가 못하겠고, 한 번도 2016년 6월 3월달 이후로, 아니 그 전부터라도 강의를 한 번도 내가 빠진 적은 없지. 그거 안 들으면 큰일 나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희재님의 이제 그게 그 변희재의 진실투쟁 카페 그 방에는 제가 들어가서 시청은 하는데 그 돈을 낸 거는 없어요. 그 정기 후원을 한다든지 뭐 하면 좋은데 그분이 진실하기 때문에 뭐 그런 입장까지는 안 되니까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의 미디어워치 대표 고모님한테 후원을 뭐 단 1원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는 말씀은 내가 다 듣고 있습니다.
좀 여력이 되면은 이제 뭐 후원을 뭐 해야죠. 후원할 사람이 많습니다. 공희준 님도 후원해 달라고 자꾸 유튜브 들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참 못 해주니까 참 죄송스럽고, 그 변희재님한테도 후원을 좀 해야 되는데 못 해주니까 좀 죄송스럽고, 윤창중 님도 그 유튜브 방송할 때마다 후원을 해 달라 그러는데 그것도 못 해주니까 참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제 좋은 시절 오면은 이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후원을 할 거예요. 좋은 시절 오면은. 지금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제 거기에 이제 올인을 하기 때문에 못 해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뭐 대신 이렇게 이제 공희준 평론가가 있다, 또 윤창중 씨가 있다, 뭐 변희재님을 있다, 이런 것은 내가 주위에 이제 알리고는 있습니다. 그래 이제 거기에 어제는 내가 이제 그 2023년 9월 26일 밤에 내가 유튜브 한 1시간 정도 한 것을 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이 관리하는 그 변희재의 진실투쟁 카페방에 올렸습니다. 올릴 때에는 그 일반 분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허경영 총재님이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거 신인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따르시지만은 일반 인들의 그 눈으로 이제 본다 이 말입니다. 보게 되면은 어떤 교수님은 한 몇 년 전인가, 한 추석 그 몇 년, 2020년 같으면 3년 전이죠. 3년 전에 뭐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선언도 하고 엄청 좋은 말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그거를 뭐라 그러나 180도 달라졌다 그러죠. 남쪽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빠꾸 해가지고 북쪽으로 가면은 180도 달라진 거 아니에요. 동쪽으로 가다가 계속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180도 딱 틀어져 가지고 서쪽으로 가는 거, 이게 이제 180도 틀어진 건데, 180도 틀어져 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을 열렬히 지지하다가 지금은 완전 180도 틀어져 가지고 열렬히 반대하는 그런 교수님이 있더라고. 와, 내가 참 살다 참 별별 것도 다 보는데 그런 것도 본다고요. 차라리 일반 사람들처럼 모르고 있든지,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100% 열렬히 지지했어요. 하다가 지금은 또 열렬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와, 내 참 놀랬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고등학교는 다 졸업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제 교육 수준이 그렇잖아요. 웬간하면 고등학교는 다 졸업했고, 또 웬간한 분들은 전문대학이나 또는 일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하다못해 전문대학이라도 나온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래서 학력이 높아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이래 보면은 참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인류대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 국립대도 인류대학이고, 부산 하면은 부산대학교도 인류대학 아니에요. 인류대, 또 지방 국립대는, 또 서울에 가면 서울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외국어 대학교, 이렇게 명문대학이 많잖아요. 거기 졸업하신 분들, 거기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참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분들의 이제 눈으로 허경영 총재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참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아주 괴상망측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있고,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가 그러니까 다 자기가 아는 것만큼 말을 하고 아는 것만큼 그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배운 만큼 언행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래 보면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아주 뭐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또 허황되다, 그리고 참 별의별 사람 다 있다.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또 조금 우호적인 분들은 이번에 공약이 다 현실적으로 맞아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는데, 지난 대선 때 말이에요. 나는 가가호 방문을 해가지고 유권자님을 접촉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분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참 좋겠는데, 워낙 언론 방송에서 텔레비를 틀었다면은 그 당시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이 두 사람만 거의 보내주기 때문에 찍어봐야 되지도 않을 거 아니냐. 찍어봐야 되지도 않으니까 그래도 1번, 2번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 속에 이제 누구를 찍을 건가,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의 여론이었다고. 그때의 TV 토론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했으면은 확 달라지죠. 확 달라지는데, 그것을 5% 지지가 나왔는데도 그때부터 모처에서 허경영 총재님을 더 이상 텔레비에 TV 토론에 나올 수 없도록 막아버렸다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렇잖아요. 참 우리가 내처럼 말이지, 목숨을 걸고, 정말 목숨 걸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렇게 기독교나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좋은 학교 나오고, 또는 좀 좋은 학교가 아닌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나와 배우고 이래가지고 취직을 하고 결혼하고 먹고 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정말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깨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등산하고 같아요. 등산하면은 야산 같은데 말이 쪼매난 동네 뒷산에 이렇게 산책 삼아 이렇게 가는 분도 있고, 조금 이렇게 더 나은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좀 명산 지리산이라든지 기타 설악산, 기타 조금 이렇게 험한 산도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외국에도 가요. 외국에 이제 일본이라든지 히말라야 산도 이제 등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은 이제 목숨 걸고 에베레스트 산도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차원이 조금 다 틀려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동네 뒷산 이런데 사살 이렇게 산보 삼아 가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듯이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전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선에 나왔을 때에 이분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좋겠는데, 공약이 얼마나 좋느냐고. 그런데 워낙 언론 방송에서 이재명 하면은 윤석열을 이렇게 홍보하니까 1번 아니면 2번 중에서 그래도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한 것이 여론이었다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보는 눈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좀 심지어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신인이다 그렇게 하시니까, 일반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짜내서 말을 안 한다고요.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콧방귀도 안 끼죠.
콧방귀도 안 낀다고. 막 그렇게 천차만별이다. 천차만별인 사람들이 또 배운 사람, 그 속에는 배운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있는 방이 그 변희재의 미디어 워치 진실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허경영 신인님 이렇게 하는 것을 올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는 객관적으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라 표현하면서 내가 말한 것을 이제 그 방에 올렸다고. 올리면은 뭐 한 100몇십 명이 보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좀 더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이 지금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내 집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나는 그렇습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오매불망 허경영이라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막 모든 말의 총 결론은 허경영으로 끝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날씨 이야기를 끄집어내잖아. 앉으면 자연스럽게 날씨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무슨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런 문제를 또 끄집어내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뭐 모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화제를 올리면은 내 말은 늘 허경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그것을.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막 서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으니까 입은 닫고 누가 그러더라고. 지갑은 열어라 그러더라고. 지갑은 열어서 돈이나 주고 입 뭐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뭐 그런 말이 또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조용한데 좀 있다가 지금 오는 겁니다. 또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원래 이제 만으로 67세잖아요. 67세고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는 68세인데 이때까지 내가 한 말이 그 누구 말대로 맞은 게 없어.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이제 아주 가까운 때로 보면은 2020년 4.15 총선만 하더라도 말이지. 나는 늘 그랬다고. 나는 이미 당선돼 있는 사람이니까 그때 이제 총선할 때 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저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나는 그랬어요. 나는 이미 당선돼 있는 사람이니까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맨투맨식으로 나갔으니까. 그리고 뭐 도와달라는 말을 일절 한 적이 없어요. 뭐 자기가 자원봉사로 내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3사람이 있었다고. 내가 있지는 않는데 그런 사람이야 뭐 자기가 뭐 기어이 무료로도 뭐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데 어떻게 하나. 하지 마라 말은 못하지. 그런 거고 나는 이미 당선돼 있는 사람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내를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이미 당선돼 있으니까 알아서 하이소. 딴 데 가면은 하루 일당을 준다 그랬거든. 뭐 주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세요. 나는 일당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겠다는 사람은 내가 3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당선되기는 뭐가 돼요? 안 됐잖아. 그것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내 주위에 그 수도사업소 그 부산 상수도 사업본부 있을 때 수도사업소에 같이 근무한 사람을 내가 한 만났다고. 선거운동할 때 만나니까 나는 당선돼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면서도 뭐 좀 도와달라 이런 말도 했는데 자기가 구의원을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 당선되면 구의원 되는데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구의원은 보수가 앞으로 없어진다. 그리고 뺑뺑이 돌린다. 뺑뺑이 추첨제로 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내가 확답을 지을 수 없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도와주진 안 하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어요. 하여튼 뭐 그리고 그전에는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린 거잖아요. 틀렸고 그전에는 또 창피스러운 이야기인데 강경산을 오랫동안 믿었다고. 믿었을 때는 참
그때는 나는 입만 열었다 하면 그냥 뭐 우주 1년 이야기하고 이제 계획이 온다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고. 입만 열었다 하면 그것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수천 번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요. 뭐 하루 이틀 아니고 1년 2년 아니고 뭐 10년 20년 가까이 앉았다 하면 노상 그 강정산 개벽 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은 멀쩡하고 성실하고 좋은데 거기 이제 또 곧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 그런데 그게 또 이루어졌느냐 하면 그게 이루어지질 않았으니까 이 사람 말이 이제 내가 우습게 되잖아요. 우습게. 그리고 지금은 또 뭐냐 하면은 이제 그러다가 한순간 이제 사람이 또 조용해지는 거야. 이제 그때 이제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게 될 때 퇴직할 때 그 무렵에는 강정산 이야기를 내가 안 했거든. 안 하고 나도 모르게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개벽된다는 이야기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그전에는 뭐냐니까 기독교를 엄청 믿었다고. 기독교를. 그러니까 막 그 당시에는 청소년기 시절이지 20대 되기 전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 한평생은 늘 종교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이렇게 그전에는 청소년기 시절에는 말이지 앉았다 하면은 이야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이야기를 막 강력하게 했지. 반갑습니다. 참 그때 뭐 아마 내 20살 그 전이니까 20살 때쯤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년 전 아니에요. 68세니까 원래. 그러니까 한 50년 됐지. 왜냐니까 17세, 18세, 19세 요때 내가 입만 열었다 하면 기독교만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뭐 내 아는 사람은 뭐 그냥 예수에 미친 놈이니까. 그래 하다가 갑자기 또 이제 뭐 불교 이야기 하다가 또 그 뒤로부터는 이제 강정산 앉았다 하면 강정산 곧 계획되니까 이제 이 부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일본의 3분지가 바다 속으로 침몰되고 말이지. 그래 되면 부산도 그냥 이거를 완전히 뭐 물속에 다 잠기니까 그냥 이거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한평생을 했습니다. 한평생을. 그래 하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직장 생활 아주 내가 성실하겠어요. 아직 모범 공무원으로 하고 모든 것이 성실한데 그거는 좋은데 너무 이제 그 계획 그리고 강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강정산이라면 천지 계획이거든. 그래가지고 천지 계획 같으면 사람들이 거의 다 죽는 거를 말해요. 거의 다 죽어요. 거의 다 죽고 아주 소수의 몇 사람만 사는 그런 거라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는 못하고 이제 뭐 선천 후천 우주 1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 가서는 이제 그 종통 이야기가 있어요. 뭐 깊은 이야기는 내가 못하겠고 하여튼 뭐 계획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지금 계획이 됐느냐 곧 된다 이렇게 했거든. 아마 그게 막 곧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 주위에 그래 가지고 결국 이제 내가 이제 강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최근 뭐 한 6년 7년 전부터 안 해요. 안 하고 한 7년 됐구나. 한 7, 8년 전부터는 안 하고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하니까 얼마나 듣기가 좋겠느냐고. 주위에서 볼 때에 앉았다 하면 계획 이야기하니까 계획하면 완전히 뭐 부산에 그냥 3분지가 막 그냥 대부분이 물속에 잠겨버리면 거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을 그 불안하기가 이런 말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안 들으니까 좋잖아. 좋은데 이제는 뭐 또 허경영을 이야기하니까 와 이거는 완전히 뭐 곰을 피했다만 호랑이를 만난 것처럼 말이지. 이제는 또 막 허경영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게 만드는 기존 언론들이 그렇게 안 좋게 많이 만들었다고. 하여튼 뭐 일반 사람들은 그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그 유튜브 강의를 가지고 아주 깊게 듣는 게 아니거든.
아래 어떤 분이 말이지, 열렬히 지지하다가 지금은 열렬히 이제 반대를 하고 있던데, 그 사람을 내가 가만 보면은 허경영 그 총재님의 그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라든지,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이 책을 자기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읽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그 유튜브 강의를 진짜 그 마음과 혼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 들을 때도. 그런데 그렇게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떠도는 말을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가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 어떤 그 대학 교수도 그러는데, 일반 사람들이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허경영에 대한 그 이미지가 안 좋은 거는 있단 말이에요. 허경영 하면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또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님이다, 이분이 반드시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내가 몇십 년 동안 한 말이 전부 다 맞은 게 없으니까 이것도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나는 또 확신을 하고, 그런데 뭐 총선에도 떨어져, 뭐 기타 뭐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떨어져, 또 이번 2022년 3구 대선에도 떨어져 하니까 이제 이 말빨이 안 먹어준단 말이야. 안 먹어줘요. 안 먹어주니까 이제 뭐 서로 이제 나는 또 막 그렇지만 이때까지 모든 것이 실패가 됐지만은 이번에는 진짜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공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나아서 이제 어제 아래 이제 대신동에 있다가 지금 집에 온 거예요. 지금 뭐 제사 준비를 지금 하고 있을 건데. 지금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 아이고, 이 기록을 남겨놔야 되겠네. 여기는 이제 푸르지오 센트럴 파크가 여기 돌아요. 들어오는데 630세대가 들어온답니다. 우리 여기는 이제 629세대고 630세대고, 지금 아파트 저를 짓고 있는 거는 쌍용인데, 쌍용 펜트리움인가 그래요. 여기 아마 한 300세대가 안 돼요. 공기 좋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허경영 그 신인님께 전화를 2016년도 그때는 내가 몇 번 했어요. 2016년, 2017년 이때는 몇 번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전화 받는 것이 힘들잖아요. 전화 받는 것이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전화를 안 하는 게 낫잖아요. 또 할 이유도 없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전화는 전화 통화를 뭐 다 내가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10번 정도는 안 되겠나 모르겠어요. 뭐 한 10번은 될 것 같은데, 10번이 안 될 것 같아요. 5번은 넘고 10번은 안 되고 막 그 정도 같은데, 이때까지 2016년 3월 달부터 이때까지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그러죠. 그런데 어제 저녁에는 내가 한번 전화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들어서 전에도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통화가 계속되고 전화가 잘 안 되더라고.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막 포기해버린 적이 있는데, 어제는 전화 010 전화번호도 잊어버렸네. 뒷번호가 1950으로 되잖아요. 1950년생이니까 1950으로 6700에 1950인가 아마 그걸로 전화를 한 것 같은데, 그건 일반 전화거든요. 공개된 전화. 그걸로 하니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 받으셔가지고 내가 간단하게 신인님께서 혹시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모르시면은 신인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연락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뭐 신인님께서는 또 뭐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알려드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 통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의 왕이죠. 신인님께서는 소통의 왕이시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곧 되실 건데 되시고 나면은 정말 전화를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일반 분들의 그 전화를 다 통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소통의 왕입니다.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그만하고 정말 허경영 총재님의 그 참 진실을 깨닫고 따르는 분들이 참 적어요. 적은데 이분들은 굉장히 복 받으신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일체 이제 허경영 신인님을 음해하는 그런 방송이 있는 것은 아예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주 진짜 80억 아니라 800억 아니라 말이야.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서 가지고 허경영 그 사람 사기꾼이다, 가짜다 이렇게 하더라도 NO! 아니다! 라고 확신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게 이제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이러면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는 분들은 아예 그런 음해하는 방송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전혀 그 도움이 안 돼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래 했어요. 그리고 참 볼만한 것도 볼만한 유튜브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 이야기 더 하면은 스피커 슈라고 있어요. 스피커 스튜디오로 이번에 막 바뀌었던데 스피커 슈에서 그 딥스테이트에 관한 것을 이분이 유튜브를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 한때는 열심히 봤는데 한때는 또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유튜브가 그게 잘못하면 폭파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이제 유튜브 아마 폭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볼 수가 없었는데 어제 보니까 다시 나왔더라고. 그래서 아주 내가 절교 있게 잘 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것이 결국 가서는 이제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니까 결국 그래 됐다. 이제 김정규가 시해를 했지만은 김정규 뒤에는 미국의 어떤 그 글로벌 파워인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뒤에 이제 개입되어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그게 아웅산 폭파 사건에 살아남았는데 아웅산 사건이 나가지고 그때 장관들이 많이 죽었다고. 많이 죽은 것이 뭐냐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원자탄 그 개발을 시행을 하고 있었다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것도 원자탄을 하다가 죽었고 그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도 은밀하게 추진해 나왔어요. 아웅산 폭파가 일어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했는데 결국 그때 장관 한 17명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것이 완전하게 이제 그때는 그 핵심 되는 분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때 이제 원자탄 만드는 것을 포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에 83년에 12월 달에 레이건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제 전두환한테 이제 학답을 받았다 그래요. 원자탄 만들래 안 만들래 임마. 아이고 안 만들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학답을 했다. 이제 이런 것이 결국 가서는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이제 세력이 이제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딥스테이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 되든지 트럼프가 되든지 그거는 관계없이 딥스테이트 세력의 뜻대로 이 세상에 흘러간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난 그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바이든이 됐는데 그거는 부정선거를 어마어마하게 했다고. 그게 이제 그 부정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주지사 밑에 각 주의 이제 국무장관 그게 하여튼 거기 관련된 사람들에게 전부 다 돈을 때리 퍼박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진실을 왜곡해가지고
바이든이 된 것도 그거는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개입되어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뿌리가 박단 말이야. CIA도 들어가 있고, 뭐 FBI도 들어가 있고, 뭐 대부분 법관도 들어가 있고, 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랬는데,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도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제 행하는 그런 뜻에 반하니까 지금 봐서는 미국하고 중국과의 한판 전쟁을 벌이는데, 이제 지금은 중국이 전에부터 그랬거든. 강정산도 말했지만은 중국은 앞으로 따개지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산조각 나버린다. 한 6개 등분으로 나눠진다 그랬거든. 나누어진다고 그래 했고,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는 중국은 앞으로 여러 개 무슨 성으로 이렇게 나눠져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박인수 선생님도 이제 중국은 이미 뭐 끝났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결국 가서는 이제 미국한테 대들다가 지금 현재 뭐 떡된다 이 말이에요. 떡대다. 쉽게 말해서 깡패 세계, 조폭 세계 말이지. 자기가 1인자가 한번 돼보려고 대들다가 묵사발 났다 이제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도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볼 때는 좀 역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탄핵이 되지 않았나. 탄핵된 데 그 이면에는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것도 그때 드루킹 사건을 보면은 제수이트파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제수이트파는 딥스테이트 세력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나.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스피커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고. 그런데 딥스테이트 세력도 내가 보면은 결국 거대한 하나의 백궁에서 어떤 그 프로그램에 하나의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거대한 이제 총체적으로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늘의 뜻대로 움직이니까, 쉽게 말해서 허경영 신인님의 손에서 움직인다 이 말이야. 딥스테이트 세력이 암만 날고 끼고 뛰어도 이 모든 것은 허경영 신인님의 손에서 놀아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딥스테이트 세력의 이제 파워가 지금 끝나는 것 같다는 이야기는 내가 라나 회장님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한박 모바일 교회라고 있어요. 박시한 목사님인가? 이제 그분도 지금 강의한 것도 내가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딥스테이트 세력이 이제 지금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딥스테이트 요 세력은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래요. 하여튼 간에 자세한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막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하튼 지금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대통령이 되어 가는데 한치의 오차 없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번에 유창훈 판사가 영장 기각을 했고, 뭐 그래한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 안에서 수박들, 뭐 조홍천이라든지 이상민, 서른 이런 사람들이 아마 공천받기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럴 테고, 내년 2024년 22대 총선은 있을까 없을까 생각 중입니다. 나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전에. 왜냐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려오는 것은 거의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에 금년 12월 달에 내려오느냐, 1월 달에, 내년 1월 달에 내려오느냐, 요 문제예요. 그래 되면은 대통령 선거가 문제 있다고. 그 문제 있게 되면은 대통령 선거 되면 허경영 총재님께서 반드시 당선되죠. 당선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국민 투표를 붙여가지고 국회 해산을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중앙정보부장 서리도 하고 보안사령관 같이 할 때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입법기관을 대신해 버렸다고. 그리고 이제 그 국회는 국회 활동을 중단시켜 버렸거든. 국회의원들 전부 다 뭐 구속시켜 버리고 말이지. 계엄령을 뭐 내려가지고 그랬다고.
그리고 이제 입법기관을 대신했는데 아마 그 비슷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께서 이제 허경영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내려가지고 뭐 안 그러면 국민 투표를 붙이든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정화가 되면은 22대 총선은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들고 대신에 이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듯이 입법기관을 대신하는 어떤 그것이 있어가지고 신임 허경영 총재님께서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신속하게 아마 처리해 나가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봅니다. 그건 뭐 알 수는 없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